그러면 이제 문제 2번부터 문제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갈 건데요. 2011년도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리 정리하지 않은 학생들이 좋은 답안을 낼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개정하고 뭐 개정의 원인, 특징을 쓰라고 그때 당시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두 번 정리를 하지 않고 시험장에 딱 갖다 쓰기가 좀 힘들거든요. 10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에 각각의 개념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해라. 이건 뭐 비교랑 거의 비슷한 문제죠. 비교에서 핵심은 목차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중언, 부언. 여기서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고 잘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문제 2번도 이미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문제 3번을 한번 보시죠. 이건 대놓고 팩토링하고 신용장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비교하래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가 생각해봐도 얘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제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 그리고 문제 4번을 뒷페이지 넘겨보셔도 아시겠지만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해석이죠. 피아타 FBA라고 운쿠타드, 그러니까 유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MT 조약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 원칙하고 책임 한도에 UNCIMTG라고 나와 있는 건 우리가 줄여서 MT 조약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선생님 이름이 좀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리는 게 여기까지가 다인 거예요. 피아타 FBL은 밑에 한번 체크해 보시죠. ICC 슬러시 운크타드,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현재 피아타, 즉 복합 운송인들이 발행하는 서류의 준거법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운쿠타드 ICC라고 배웠던 우리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동일하고 뒤에 UNCIMTG는 MT 조약과 똑같다.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를 것이다. 근데 우리가 유도할 수 있었던 것은 UNCMITG라고 하는 것은 앞에 UN이 들어가. 그러면 UN에서 만든 협약 뭐냐? MT 조약밖에 없었다. 피아타 FBL에서 운쿠타드 ICC가 준거법으로 채택한 것은 여기서 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문제 4번도 핵심은 뭐예요? 비교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무역 실무는 내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비교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교재에서 만약에 목차가 조금 중구난방으로 좀 돼 있다 라고 하면 목차를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기출을 풀이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었다. 그것이 2011년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메시지. 그 뒤로도 우리가 역순으로 이렇게 쭉 왔습니다만은 목차가 정리되어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답안을 쓸 때 그냥 교재를 베낀다든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서 서술하시는 경우가 왜 이렇게 많았겠느냐. 이미 2018년, 2019년, 2020년 최근에 기출된 문제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재를 정리를 한 상태에서 이 문제를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교재는 교재고 나는 교재에 있는 것을 다 때려 박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게 되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단순 기술, 단순 나열했다라고 해서 고득점으로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2번 한번 보죠. 저는 문제 2번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목차, 이거 목차 잡는 거 조금 임의대로 만들지 마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일 첫 물음은 뭐죠? 첫 번째가 개념이에요. 개념. 개념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개념이라고 쓰세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이 뭐였어요? 양자 간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분 기준. 우리가 마음대로 잡을 수 있는 목차는 딱 하나. 어디예요? 개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문제도 여기에서 이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개요에다가는 정의형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1번 개요에 청약하고 청약의 유인에 대한 정의를 쓰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2번에서 단독적으로 묻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위 개념을 적어야 된다. 그죠? 그러면 청약이라고 하는 아이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어 있는 유인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런 개념이었죠. 그러면 이 청약이라는 것이 문제가 나왔을 때 더 위의 상단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계약의 성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대등격에 있는 친구는 누구였다고요? 승낙이 되겠죠. 승낙에서는 서식 분쟁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꼴이다. 그러면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죠? 개요는 상위 개념을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과 무엇? 우리는 청약하고 승낙을 통해서 무엇이 된다? 성립이 된다라고 해서 이 성립의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멋을 부리기 위해서 청약하고 승낙이 있기 전에 그냥 무역 계약의 일반적인 절차를 쓴 거죠. 그래서 해외 시장 조사에서부터 신용 조사 등을 근거로 해서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계약은 이미 성립을 했는데 여기에 무엇까지 계약서가 있음으로써 후일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러나 위에 첫 문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멋부렸다. 시간이 났을 때 멋부렸다라고 강조하면 그 밑에 두 줄 있지 않습니까?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계약은 성립한다. 따라서 단순한 청약의 유인과 청약은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간략하게 문제 제기를 조금 하면서 들어가는 이 뒤에 두 줄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개념을 쓰라고 할 때도 어렵지 않죠. 청약의 의, 그 다음에 유인의 의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청약에 대해서 목차가 의도 있고 어떤 뭐 요건도 있고 여러 가지 목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얘 목차와 얘 목차를 써서 이 구분 기준을 만든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보면 요건과 정의에서 이제 법적 성질이라고 얘기했는데요.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청약은 성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법률 행위인데 반해서 승낙은 청약의 유인은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관점, 의의에서 따왔죠. 그 다음에 요건, 이건 CISG 기준에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죠. 얘는 세 가지가 특정되어 있어. 근데 청약의 유인은 불특정 인하에게 바라는 그러한 교섭 행위이다. 벌써 이 목차가 정립이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은데 이것을 중언부언하면 좀 힘들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거기서도 제시가 됐습니다만은 방법과 종류. 즉 어떤 방법입니까? 의사를 바라는 방법. 그 다음에 종류. 여기에 대해서도 도달주의다. 근데 청약의 유인은 도달한다고 해서 바로 효력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단순하게 청약을 이끌어내는 행위에 불과한 방법이다. 종류는 청약에 대한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반면에 우리가 청약의 유인은 대표적인 방법 무엇이었겠냐? 최종 확인부 조건부 청약이었다. 결국 확인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청약으로서의 느낌 없어요. 효력 없어요. 그러면 그 조건부 청약은 단일 방법이었다. 그렇게 제시가 되는 것이고 기타적으로 보면
어떤 광고 이런 것 등이 대부분 청약의 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효력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하는 거죠. 이 목차를 잡는 게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다. 여러분들이 이미 얘에 대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것이지, 이것을 정리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점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내가 알고 있는 목차를 그냥 그대로 때려 박아도 그것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청약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청약의 유인에 대한 설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이 말하는 것은 내가 질문하는 목차에 맞춰서 너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니? 이걸 만들면 너가 실력이 있는 거고, 그냥 네가 준비하는 그냥 그대로의 목차를 쓰는 것은 나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다. 그래서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없다는 점 이야기하면서 문제 3번으로